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무등산 달팽이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통 제가 월 3회 내지 4회 정도 제가 영상을 했다가 한 2개월 정도를 제가 이상을 영상을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또 바쁘고 씨앗 관계로 외국에 좀 있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영상을 좀 늦게 지금 찍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육묘를 또 여러분들 지금 육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품종도 있고 저런 품종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는 이제 그 다른 씨앗을 제가 이제 그 구입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품종을 개발도 할 목적으로 지금 외국에 갔다 와서 씨앗을 좀 많이 구매해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반도 날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벌써부터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 행사가 취소되는 등 눈구경도 눈사람을 만들고 하던 시절은 먼 옛날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는 변했는데 하지만 우리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모든 씨앗의 파종 시기를 보면 뒷면에 보시면은 파종 시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월 초, 고추 씨앗 같은 건 2월 초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그 종묘상에서부터 씨앗 파종 시기를 아예 기재를 하지 말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에 사람들이 또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그 씨앗 파종 시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해가지고 뭐 시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씨앗을 파종해서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 파종 씨앗 시기를 참 엉터리 없게 관행적으로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쇄기가 그냥 그렇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날짜만 바꿔서 쓰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농사는 어때요? 병은 병대로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병을 낫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될 수 있으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비싼 씨앗을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씨앗이 갖다가 놓고 병이 안 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병은 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이 오고 안 오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후 관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 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뻐꾸기 농사법이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계속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 뻐꾸기 농사법을 절대 하지 않으면 이제는 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파종 시기나 수확 시기를 이 계절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육묘 과정, 쉽게 얘기해서 그 육묘 과정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육묘 과정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육묘를 할 때는 트레이판이나 다른 컵을 이용해서 아니면 모판을 사용해서 육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상토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균 처리나 살균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상토 자체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토양을 보면 토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될 수 있으면 토양의 맛을 적게 보여주는 것이 수확이나 모든 것이 원활롭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땅에는 우리가 유용한 어떤 일정의 산소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칼슘 결핍이다, 이 산소 결핍은 안 들어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산소 결핍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병을 유발하는 최대 이 고민거리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는 알고 농사를 앞으로 꼭 임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이 오래 묵었던 밭에 새롭게 농사를 경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작이 잘 돼요, 그 해는. 하지만 점점 농사를 지으면 질수록 밭이 황폐해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환경적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학적 근거로 인한 이런 것들을,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되고 염류가 돼서 산소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산소 길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올해 한번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만일에 고추를 심었는데 밭에 이 여름에 이제 8월 정도 습한 날 고추 두덕에 그 멀칭을 살짝 벗겨보고 지문 묻은 대로 살살 흙을 문져보세요. 바닥을 문질러 가지고 혓바닥에다 갖다 대보면 짭짤하다, 그러면 농사가 올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밭은 어떤 병이 오든 틀림없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 뜨거울 때 이걸 달고 작물을 달고 있으면요, 염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염도가 치솟기 때문에 습할 때 반드시 병이 유발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요즘 또 무경운 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자담식 농법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퇴비를 발효시켜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를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런 병은 고칠 수가 없는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산소를 집어넣고 불어줘서 이 산소가 땅에 흡수가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꼭 물을 줘서 관수를 통해서 이 뿌리가 우리가 빨대 대고 우유를 빨아먹듯 물을 마시든 그렇듯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뿌리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뿌리는 절대 우리가 빨대 대고 빠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처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팔에 우리가 물을 닿았을 때 얘네들도 감각적으로 물을 거기서 이 피부, 쉽게 얘기하면 표면 자체로 느낌을 가지고 얘들이 흡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이 부분에서더라도 이 식물을 가만히 여러분들도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다 하시겠지만 이러니 이게 산소 공급을 안 되고 해서 이 농사가 안 되고 요즘 육묘하는 것들 보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이 다 똑같이 해요. 그냥 물만 주면 크는 줄 아는 이런 이 작물인 줄 아는데요. 절대 이것은 관행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제 방법은. 그리고 한 포트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추가 80일 옮겨 심고 하면 80일 최소 있겠지 않습니까? 59, 72구 같은 건. 이렇게 거기다가 옮겨대면 뿌리가 활착이 된다고 어떤 분들은 뿌리를 뽑아서 보여주는데 좋아해요. 막 쉬어 감고 있는 걸 보고. 이것은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감싸버리고 눌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무 하나하나 잎이라도 절대 손상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사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가시에 살짝 긁히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하물며 이 작물을 갖다가 잎을 막 떼내버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뻐꾸기 농사법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이 제일로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컵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반드시 이 종이컵을 버리지 말고 육묘를 한다든지 이걸 연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여러분들 배추가 썩은 병이 왜 걸리겠습니까? 토양에서 오는 병이에요. 이걸 잘 이제 제가 앞으로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육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비밀을 캐서 이것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기도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이거 방문을 못하게 하는 이유도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뭐 몇 분은 좀 모셨다 가셨는데 절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걸. 자기 걸로 전부 다 PR을 하고 자기 걸로 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면 어떠한 방법이든 이 어려움도 난국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포털을 쉽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왜 4번을 점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추가 심는 시기가 5월 초라고 보시면 5월 초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려면 쉽게 얘기해서 59에서 이 포터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자기 몸끼리 꽈서 스트레스를 거기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양제를 뭐 잘 주고 뭐 나름대로는 뭐 그 다 해서 다 주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이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추가 성적이 떨어져요. 왜? 나중에 결실로 얘들이 다 이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따는 거 보면 제가 100개 이상 따는 고추 나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이 모든 것을 게을르다 이렇게 생각밖에는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육묘를 해도 4번을 점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관행적인 농법은 2월 초에 꼭 파종을 하는 법이 있으니까 저는 12월 초부터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틔워서 이것을 포트에 담아 가지고 이 배아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장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이 일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파리 하나하나라도 물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물을 갖다가 펑펑펑펑 갖다 대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물을 줄 때는 꼭 분수로 해서 줘라. 분수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뭐가 스트레스 안 받고 절대 쓰러지지. 조로로 줘도 쓰러집니다 이게. 그런 모종은 이미 배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가 한번 자빠졌다 일어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뿌릴 때 여러분들 쓰는 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양을 조절해 가지고 분무를 해서 얘를 여러 번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줘서 흡수를 해야지. 이 상토가 이게 물을 흠뻑흠뻑 자꾸 주다 보면 딱딱해져 버려요. 오그라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뿌리끼리 서로 엉키고. 그래서 이걸 뽑아보고 보면 뭐 25일 28일 정도 되면 엉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얘들은 반드시 다음 포터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 날짜 계산해서 5월까지 얘를 충분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여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냉해를 극복할 수 있고 이 고추를 꼭 심는 시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기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원도에서 하던 이런 뭡니까? 낚시 대회나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 스키장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눈이 없어요.
인공 눈으로 해봐야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그 평창 올림픽에 입었던 그 여러분들 농패딩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먼 옛날에 입었던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사용했던 그 기념 하나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만, 지금 농패딩을 이 겨울에 지금 이제 저 내일 모레 저 쉽게 얘기하면 이 대안입니다. 대안 날씨가 되는데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이 긴팔 티셔츠 하나 입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겨울에 그 농패딩을 지금 입고 다닌다는 것은 돈이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 얘기로 쪽팔려요 이게. 그래 솔직히 그런 것은 이제는 아예 잘 장롱 속에 접어두시고 보관을 해뒀다가 그 여름에 혹시라도 한파가 올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때라도 이제 끊어입을 대비를 하시고, 뭐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때에 우리는 비상 대책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데 그 어려운 쪽에 가서 그 옷을 전달을 해주고 가시는 분들은 해주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농사의 방법은 앞으로 포터 이 가리로 해서 시간 채워서 토양에서 오는 환경적 오염이나 또 병충해 세균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묘 과정을 길게 해라. 고추 같은 건 왜 5번을 제가 점핑을 못 하느냐 하면, 이 포터가 자꾸 커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밭에다가 이 모식을 할 때 이 모식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할 수도 없고 나무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하시고, 이 포터 점핑은 반드시 4번까지는 해야 된다. 뭐 보통은 2번으로 끝나는데 2번 가지고는 적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산소 결핍이 와버리면 수확량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슘 결핍이 왜 오느냐. 여러분들 칼슘제 쓰고 여러 가지 다 쓰고 추비 모든 상태 다 잘해도 칼슘이 왜 오겠습니까?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 칼슘 결핍 같은 거 보시면 난리를 내요. 이유도 모르고. 이것은 관수 조절입니다. 제가 얘기지만 물을 많이 부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얘들이 바로 산소 결핍이 거기서 와가지고 고추 끝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분 관리를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그 여러분들 꽃을 가꿀 때 어린 나무를 기를 때는 살살 위에서 뿌려주지만 큰 나무 줄 때는 이제 뿌리에다 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육묘 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지금 요 밑에 이제 산소 같은 거 이 공급되게 이 상토 밑에 보면 폭신폭신해요, 이게. 여기 보면 야자수 팜 같은 걸로 이게 또 맥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폭신폭신해 가지고 얘들이 산소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밑에 이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포터에 보면 구멍이 여기 내규탱에 이게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반드시 이 점핑몰을 해야 병충해가 없다. 여름에 여러분들 요즘 색깔병 때문에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 씨앗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 종묘상들은 왜 씨앗을 좋은 것만 자꾸 좋다는 건 좀 모순되어 있지만 비싼 씨앗만 자꾸 내려고 합니까? 농민들 허리 쉽니다. 이거에 왜 여러분들이 이거 씨앗을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렇다고 해서 칼라병이나 이런 거 오는 거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다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절대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그렇게 해서 이 어떤 회사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거 농민들한테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다 알아서 농사를 짓고 육묘장에서부터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육묘 시한을 길게 가면 병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밭에 가서 정식을 해보십시오. 옛날처럼. 일찍 정식을 하면 4월 말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더 뒤로 늦게야 됩니다. 뒤로 늦히고 일찍 모종을 들어가고 그러면 약 2달 정도는 여러분들 벌고 가는 겁니다. 토양에 가지 않아도. 토양에서 오는 제가 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토양에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토양에서 오는 이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에서 오는 이런 그 환경적인 병들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토양에 최대한 적응을 늦게 해라. 그리고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농사 방법을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관행적 농사를 가지고 지금 옆집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귀농하시는 분들 다 따라서 짓고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농사 지면요 절대 소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육묘 가정 하나하나에도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뻐꾸기 농사법을 앞으로도 잘 관망하시고 이 모든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든가 이 결핍이 뭐 때문에 오고 여러분들 허다못해 산소 결핍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뿌리 같은 데 보시면 뿌리가 여러분들 관절염 오시면 뼈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이 일률적으로 벌집처럼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제 굴곡이 커요. 뭐 400구짜리 162구짜리 200구짜리 구멍이 이렇게 틀리듯이 결핍이 오면 구멍이 이렇게 다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큰 놈 작은 놈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고추의 수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결핍 증상이 그렇게 되면 성장도 멈출 뿐들 아니라 물만 여러분들 가득 계속 주면 이런 바로 붕소나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칼슘 결핍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시설 이런 거 절대 갖출 필요도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위에서 꼭 이슬오듯이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구면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밤에 입이 열립니다. 입이 이제 열린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세포 확장이라는 것은 모공이 열려야 여러분들 이제 이 분사식으로 여러분들 이 여름 같은 때 보면 일전에 어디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쿨링 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뜨거울 때 이게 분사로 해가지고 수분을 이제 주변에 쭉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물을 키운다든가 식물을 지배한다든가 빛을 가려서 이제 이 식물을 기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통해야만이 얘들이 모공이 열려서 세포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제 식물의 웃자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좁은 밀식을 하는 데서 얘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409, 406구 이런 데 이제 이 발화 씨앗을 집어 넣고 얘들을 길렀을 때 반드시 얘는 열흘 이상을 경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이게 옮겨야 얘들은 만일에 그렇게 돼서 다른 데다 이제 뭐 한 20일 막 지나서 막 옮긴다 이렇게 됐으면 얘들이 바로 이 모공이 다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뭘 해도 이러면 뭐를 하냐 얘들이 웃자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데서 밀식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 놓으니까 얘들이 벌써 얘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느낌으로 다 알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생장점이 지금 여기 생겼지 않습니까? 이 생장점이 생기면 얘들은 이미 이 모든 이제
주어진 삶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꿈을 이제 받아야 되는 지배력을 갖고 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 하나하나를 잘 보셨다가 그 어떤 방법이든 함부로 식물에 대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덜 받게 하는가, 이거에 중점을 두면 수확량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모든 것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수확할 줄도 알아야 이것도 결실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 숫자만 많이 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양에 어느 정도 이 내가 그 양껏 채울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그 이상은 포기할 줄도 알고 접어버릴 줄도 알아야 이 농사의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총력을 다 하시고 항상 이 뻐꾸기 농법을 앞으로도 자꾸 지켜보시고 봐주시면 아마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이제 모종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얘네들 다 보내고 여러분들 이제 가면 얘네들은 역병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작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130, 140, 쉽게 얘기해서 150일이 돼서 모종이 밭에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3, 40일 있으면 고추를 따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토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해충이나 이런 것이 이게 감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묘 과정을 점핑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 최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하고 이걸 보여서 금년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게 농사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점핑모가 얼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환경적 이 오염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가, 이걸 보시고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깨우쳐질 겁니다. 이제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병이 안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꼭 이 제가 하는 이 저 채널을 잘 보시고, 저는 유튜브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뭐 이 한 개 한 개라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가 하는 농법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이나 이런 것은 잡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농사 짓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